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일요일이네요.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까 아니면 커뮤니티로 좀 전달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기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녹음하면서 편집을 하면 좀 편집 구간이 좀 많아져서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보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제일 중요한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뉴스가 나왔어요. 금요일 오후인가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지방부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천조 원을 쏟아붓는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좀 실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나왔었던 이 1조 규모의 금리 인하,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랑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천조 원 규모면은 중국 위안화로 따지면 10조 위안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돼서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깊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 2천조 원이 어디에 쓰이냐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1조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은행에서는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중국은 이제 기존에 10%대로 돼 있었었는데 이걸 0.5포인트 인하하면서 9.5포인트까지 낮춰졌어요. 자, 근데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그런 거를 은행에 때려 박아가지고 한 1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금성 자산을 결국엔 대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준다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 은행에서도 이 돈을 다 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지급 준비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이기 때문에 1조를 은행에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10%인 1천억 원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출이나 다른 걸로 써서는 안 될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산 규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지급 준비율 인하를 0.5포인트 하면서 여기서 이제 500억 원 정도는 더 시장에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1조 규모라고 따지면 중국은 뭐 더 많겠지만 여기서 0.5포인트를 시장에 더 땡겨서 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내수 활성화로. 그래서 이러한 돈이 간접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되니까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 9월 24일 경기 부양책에서는 주가가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살아났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었던 이 2천조 원 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같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지금 중국 지방 특별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26년도까지 매년 2조 위안, 그러니까 총 6조 위안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8천억 위안을 지방정부 예산에 재할당돼서 숨겨진 부채를 해소하는 데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4조 위안 정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총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발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떤 걸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저번에 지준율 인하처럼 시장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딱히 아니다. 10조 위안을 부채에 갚으면서 장기적인 국가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제 현금성 자산을 시장에 풀든 아니면은 뭐 금리를 인하를 시켜버리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푼 10조 위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기 부양책보다는 부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부양책이고요. 이 부채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시장 부양책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당장의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부채 해결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부채 해결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중국 내수 활성화나 부양에 되게 더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당장에 경기가 부양되고 활성화가 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나왔었던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었죠. 지급 준비율을 풀면서 그만큼 돈을 이제 시장에 풀어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대출을 받으면 그거를 부동산 금액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부동산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요번에 이제 부채를 갚기 위한 이 2,000조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인 시민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내수 활성화, 지금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게 만드는 데에 영향은 아직까지 주고 있지는 않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5년간 푸는 거기 때문에 5년간의 이러한 부채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또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철강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주택의 재고 감소가 되게 되겠고, 여기에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서는 또 추가적인 철강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또 필요하게 돼버렸습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간으로는 시장에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또 보시면은 로이터 통신에서도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재정 수치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경기 부양책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정책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 투입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미래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위한 간접적인 부양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국가를 먼저 벌어먹고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2,000조 원, 10조 위안, 이런 단순한 수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수치가 나왔을 때도 어떤 내용에서 돈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뉴스가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나서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국 경기 부양책 한번 딱 들썩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행보 기간에서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왔었는데 발표한 당일에 장 종료하고 나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해 지수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중국 내 지수 향방은 내일 월요일에 한번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 끝나고 나온 거라서 확실히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추가 브리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포스코홀딩스한테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기대감 상승분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다 뱉어내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리를 좀 드리자면 과거에 나왔었던 190조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 직접적인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었다면, 이번에 2,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부채 감소를 위한 채권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장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책이다. 규모는 커졌지만 그 사용처가 부채 완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규모는 다르지만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시장에 나타나는 영향도 틀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금 크게 두 개 나왔지만 첫 번째로 나왔었던 190조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정책, 그리고 이번에 2,000조 규모의 부채 감소 목적의 발행은 철강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지금 당장에서 감소를 시킨다거나 증가를 시킨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철강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이 2,000조 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거는 일시적인 행보 후에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락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2,000조 원 규모는 좀 실망인데? 라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지속적으로 불안해야 할 만한 이슈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내수 활성화를 증작시킬 수 있는 예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센티먼트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의 훼손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장 끝나고 나왔었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고 장기적으로 저 장성생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서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댓글창에서 이런 네이버 폼 링크를 걸고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죠. 설문조사를 좀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 중인 포지션을 설문조사 해주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하나 드린다고 했었어요. 지금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좀 브리핑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솔직하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비공개 영상을 설문 제출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찍어둔 게 있어요. 그 비공개 링크를 여러분들께 전송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설문조사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비공개 링크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 일단 월요일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